전주의 한 종합병원 남자 간호사가 원내 탈의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됐지만 병원 측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여성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꼼수를 써서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소극적인 저자세로 나서면서 주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자치단체장 캠프 출신 인사가 단독 출마하는 등 정치 선거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병원의 한 남자 간호사가 설치한 건데 병원 측은 고발 조치는커녕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 지난 9월 말 간호사들이 쓰는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은 병원의 한 남자 간호사였는데 설치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뭘 내가 잘못하는데 왜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걸 잘 들어서 자기가 수정해보고 일을 업무를 더 잘해보려고 그런 취지하에 소리만 들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병원 측의 처리 방식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자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부숴 증거를 없앴지만 병원 측은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언제부터 설치됐는지 또 불법 촬영물의 존재나 유출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안이라며 고발 조치도 없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좀 완벽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니고 심성이 원래도 착하기도 하고 완벽하게 일을 잘해보려고도 하고 그런 애로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난 9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탈의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임상병리사가 구속됐는데 다음 날 피해자였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병원 측의 대처가 아니라고 부적절했다고 말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정확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도 찍혔으면 어쩌지? 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에요. 병원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여전히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이것이 계속 사람들에게 뭔가 정의롭지 않아라고 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뜯어고치려 하기보다 쉬쉬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관련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결국 불안한 건 여성들뿐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업체들이 소각장 공사 기간을 줄여보겠다고 꼼수를 써서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는 사례 어제 전해드렸죠. 이런 꼼수를 제때 짚어내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자치단체는 이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의 한 소각장, 반경 3km 안에 주택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하루 60톤의 산업 폐기물을 태우는데 옆에 다이옥신을 내뿜는 또 다른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고 해 논란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발전량을 낮추는 꼼수를 썼고 결국 주민협의를 건너뛰어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해 착공까지 했습니다. 전주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내준 허가에 결국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주변 환경 변화와 주민 건강을 고려해 허가 취소에 나서며 공사를 막아보려 했지만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시는 2심 재판까지 모두 패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공사에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었는데 전주시가 이제와 허가를 취소하는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업체가 꼭 환경평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보자. 적합으로 온다거나 협의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처리를 한 것이고요. 협의부서의 그런 관련 의견들을 판단하거나 대량을 가한다든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결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이 같은 고민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환경 영향 평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꼼수를 차단할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익산에서 경기 평택을 연결하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이 다음 달 착공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게 될 서부 내륙 고속도로는 총 길이가 138km로 경기 평택 포송읍에서 시작해 충남 부여를 거쳐 익산시 왕궁면까지 이어지며 전북에서는 완주군과 익산시를 통과합니다. 평택과 부여를 잇는 1단계 94km 구간은 이달 착공해 2024년 개통하고 부여와 익산을 연결하는 2단계 43km 구간은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합니다.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이전 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예외 조항 선발자를 전체 인원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탓에 꼼수 채용 우려가 있다며 예외 조항을 삭제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1%인 국민연금공단의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률은 실제로는 16.1%로 낮아집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 체육회장을 뽑는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치와 체육 분리가 관건이었지만 결국 단체장 측근에게 합법적으로 길을 터주는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선거 조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와 각 시군 체육협회.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까지 개정했는데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단체장의 측근들은 물론 체육회를 다른 선거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후보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장과의 친소관계가 거의 선거의 쟁점화돼서 내가 되어야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정체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지역 체육인들은 체육회가 또다시 정치 조직화가 되는 것 아니냐며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보수 봉사지김에도 2천만 원의 기탁금 외에 당선자에게 수천만 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지역 체육회가 많아 전문 체육인의 진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4년간 4천만 원을 내라고 그런 식으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체육인들이야 그 정치적 없으면 무리수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죠. 남원 등 일부 시군에서는 단체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단독 출마해 체육회장 선거가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중립성을 지켜야 할 체육회마저 오히려 측근의 등장을 환영하는 모양새입니다. 유상임하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배줬고 그 개인적인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안도가 되지. 결국 대부분의 지역 체육회들이 전문 체육인 대신 자치단체장의 측근이나 정치인을 회장으로 맞이할 가능성이 큰 상황.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겠다며 체육인 동의도 없이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한 채 논란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제 난 미 공군기 사고로 군산공항의 활주로가 이틀째 폐쇄됐는데요. 제주행 항공편 결항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미 공군 비행기 사고로 폐쇄된 활주로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군산공항이 폐쇄됐습니다. 공항 대합실에는 제주행 항공기 3편이 모두 결항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결항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항을 찾은 일부 승객들은 창구에서 항의하는 모습이 잇따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공항이 폐쇄된 게 오늘? 네, 그래서. 오후에는 운항이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에 기다리던 승객들도 결국 모든 항공기가 취소되자 급히 인근 공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락은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광주로 해서 가려고. 광주로 해서? 네네. 이스타와 대한항공 측은 폐쇄된 활주로가 언제 열리는지 알 수 없다며 애매한 입장을 밝혀 이용객들의 혼선을 더했습니다. 미군 쪽에서 말을 해줘야 저희도 이제 운항이 가능한 여부이기 때문에. 군산공항에 차를 놓고 제주행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도 인근 광주나 청주 비행장으로 와서 다시 차를 가져가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 공군 측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폐쇄한 활주로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항공사가 결항을 통보한 이후여서 오늘로 예정된 모든 비행기는 결항됐고 내일부터나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전주 항공대대의 헬기 소음에 반발하는 완주 군민들이 상경 집회를 여는 등 물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민대책위 40여 명은 국회와 청와대, 국방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전주 항공대대 헬기 노선에 즉각 변경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생존권 침범이자 강압과 폭거라며 운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기차 공장으로 바뀐 GM 군산 공장과 달리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인데요. 현대중공업이 2년 반 만에 도내 협력업체들과 만나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강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백고동 소리가 끊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절박한 호소에도 희망 고문만 이어지자 급기야 산단 입주 계약 해지 요구와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전혀 재가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점검을 해보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이 전북을 방문해 도내 협력업체들과 만남을 가진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도내에서 공식 석상에 나선 건 2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특히 지난 9월 당장은 어렵지만 신속한 가동을 위해 산단 계약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속내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만남에서 현대중공업 측은 재가동 의지를 나타내며 기업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 행보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조선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주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울산에 모선 배정했다는데 군산은 이제는 올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추진 중이어서 군산조선소가 당장 좋은 소식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대화에 나서는 건 분명 나쁘지만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경찰청 게시판에 친일 경찰의 사진이 걸렸다는 논란이 제기돼 철거에 들어갑니다. 전북경찰청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지적에 따라 일본군 하사관 출신으로 15대 경찰국장을 지낸 김종원 등 친일 의심 간부 8명의 사진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을 전시한 온 오프라인 게시판을 가려놓은 가운데 경찰은 게시판 활용 방안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자금 수탁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지역 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일 혁신도시에서 SK증권이 프론티어 오피스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하는 한편 우리은행도 모레 국민연금 자산수탁 사무소를 열고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들 기관은 국민연금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기 위해 지역에 사무소를 내는 것으로 국내 여타 증권사 이전의 마중물이 될지 기대됩니다. 겨울철을 맞아 환경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공단과 함께 최근 2년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곳에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 13곳에는 폭설 등으로 인한 균열과 붕괴, 부적절한 처리를 막기 위한 시군 합동 점검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낮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수가 5도, 진안 5.1도를 기록하는 등 5에서 9도 분포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았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에서 3도 분포로 춥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장이나 장학관, 연구관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인사를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직무 수행과 경영 제안서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현장 방문과 면접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임용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장수 준혼계 생가진의 단아정 현판이 20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장수군은 여론을 수렴하고 의암준혼계 정신선양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현판을 철거했으며 찬양 논란의 표지석도 내년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단하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인 99년 쓴 것으로 시민단체와 군민들이 철거를 촉구해왔습니다. 경찰의 스쿨존 교통안전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